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2019년 10월 14일입니다. 10월도 어느덧 중반입니다. 올해도 2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상승 출발입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앞으로 남은 여건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에 취하기보다는 상승 이후의 조정을 꾸준하게 좀 염두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증시부터 한번 보면요. 아시겠지만은 미증시 같은 경우 중국과의 스몰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감에 의해서 기대감이 실현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제 15일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보류를 했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몰 딜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약화됐었던 와중에 스몰 딜이 타결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시장에는 호대로 작용했죠. 항상 주식시장은 기대 대비 결과, 그것이 어땠냐, 이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보시면 다우지수가 상승이 윗꼬리를 길게 답니다. 그럼 이 윗꼬리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냐? 매물 부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매물이 조금 있긴 있죠. 그런데 그보다는 이번 스몰딜 이후에 뭐가 더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이게 이제 윗꼬리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번 스몰딜을 계기로 무역 협상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지금 보시면은 지적재산권 제도 개선이라든지 산업보조금 이런 것들이 지금 핵심 쟁점이에요. 미중 무역 협상의 본질은 농산물을 더 많이 사줘라, 관세를 유예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지적재산권, 그 다음에 산업보조금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중국의 IT 산업이 커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패권 경쟁에서 IT 산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IT에 대한 제재를 계속해서 가한단 말이에요. 중국은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반발하겠죠. 이게 이제 지적재산권과 산업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거든요. 이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인데 이 본질에 대해서는 중국이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역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거고 과도한 낙관보다는 추이를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보시면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가 하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면 중국이 시간 끌기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면 왜 중국이 시간을 끌까? 시진핑 주석은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에서 실패하면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트럼프의 입지가 흔들리고 재선이 불투명하면 굳이 트럼프랑 합의를 할 필요가 중국 입장에서는 없어요. 트럼프 다음 대통령과 하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면 어때요? 미국 입장에서는 불리한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무역 분쟁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스몰 딜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미국 시장이 상승하다 만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보면 일단은 미증시 상승했으니까 상승했어요. 근데 비슷해요. 이것도 보면은 이제 코스피 윗골이 약간 달린단 말이에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윗골이는 안 달렸지만은 아직까진 견조합니다만 수급이 아직 크게 받쳐주지 못하고 코스피든 코스닥에는 약간 불안한 감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을 보였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이 힘을 얻고 있는 게 뭡니까? 실적 바닥론이란 말이에요. 4분기를 기점으로 국내 기업의 실적이 반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 7조 7천억으로 괜찮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좀 강화해 줄 수 있죠. 삼성전자가 오늘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국내 지수가 크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몰딜 이후에 뭐가 더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너무 낙관해서 볼 필요도 없다.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종목 섹터고
주요 일정을 체크해 보면 이번 주에 그 10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 10월 베이지북은 이제 그 미국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책인데 이달 말에 이제 FOMC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베이지북에서 이제 뭐 괜찮다, 경제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경제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다라고 하면 이번 달 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FOMC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다. 그래서 베이지북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16일에 예정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번 주 금통위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0.25%포인트 정도. 그렇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면은 이제 그 대출하신 분들은 변동금리면 대출금리 좀 내려갈 수 있고 예금금리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은행주랑 보험주는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주 보험주가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저가 매수에 함부로 나서기 어려운 게 이 금리 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증권주나 아니면 이제 경기 민감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서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증시 전망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약바이오주 분위기 확실히 살아나니까 계속해서 보시고 소재 부품주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대형 IT주 따라서 끌어당겨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세요. 고점에서 따라가는 매매가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도 이제 손절을 짧게 잡으면 고점에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개인투자분들이 고점에서 따라가서 손절을 잘 잡는다는 게 생각만큼 이제 쉽지는 않아서 되도록이면 바닥권에서 좀 돌리는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수익률을 내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성투자 하시고요. 저도 힘껏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